네,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13강의 수능 애널리시스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을 제가 아까 꺼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내가 원하는지를 미리 좀 알려줄게. 내가 이거를 친구들한테 좀 많이 보여주는 편인데, 여러분들 지금 요거 혹시 화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거 뭡니까 이거? 봄노트 양식 아니에요? 그치? 근데 써져 있는 게 굉장히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응? 응? 뭔가 써져 있는 게 어때? 되게 많지? 이거 내가 다 필기해 준 걸까? 아니야. 지금 이 선배가 해성여고에서 전교 1등 하던 작년 선배거든? 이 친구는 올해 연대 경영, 고대 경영 둘 다 붙었고, 어마어마하죠? 어디 갈게요? 서울대? 고대 갔습니다. 아니요, 연대 경영, 고대 경영 붙었어요. 이렇게 공부했던 선배도 서울대는 아니었고, 연대, 고대 붙었어. 자, 근데 이 옆에 써져 있는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써준 게 아니야. 본인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적어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꼬질꼬질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내가 봤다면 지문 내용 머리에 남겠어, 안 남겠어? 남아. 사실 이제 영어학원 많이 다녀봤잖아, 얘들아. 그치? 나보다도 너희들이 경험이 더 많을걸? 난 여기서 계속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어학원에서 내신한다 그러면 통문장 암기하는 거, 빈칸 채워보는 거, 뭐 어법 선택하는 거 다 뻔하지 않아? 사실 하는 거? 그치? 그걸 왜 시키겠어? 지문을 뭐 하고 싶어서? 외우게. 그럼 얘들아 외우는 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외우는 거야? 숙지하는 거야. 숙지야. 많이 봤기 때문에 눈에 읽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봄노트만 많이 제대로 읽어도 그 숙지는 무조건 달성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번거롭게 빈칸 가지 말자고, 시간이 짧으니까. 내 취지 이해돼요? 동현아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을 계속 그냥 눈으로 멍하니 보지 말고요. 종이에다가 끊으면서 옆에다 끄적끄적 적으면서 그러면서 따라와 달라는 의도예요.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후가 오늘 필기를 너무 잘해와줘서 내가 지후 거 봄노트를 보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봅시다. 13강의 수능 애널리시스였고요. 자, 주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말합니다. 자, 둘, 셋. 실수에 대한 과. 자, 그럼 간단하게만 보자. 이런 것들을 계속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연설자가 생각하는 것과 청중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습니까? 연설자는 뭐라고 생각하죠? 나의 연설은 완벽한 것이다. 아, 내 연설은 완벽한 공연과 같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면 끄적끄적 적을 것 같아. 원하는데 아무데든. 거기다가 그래 민석아 이제 이해됐어 민석이? 좋아. 이제 미소가 띄네. 자, 완벽한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중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전달이 중요하다. 아, 뭐 있어도 되다. 실수 있어도 된다. 다만 무엇이 중요한 것이다? 전달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이거 괜찮냐 안 괜찮냐? 괜찮다. 이게 주 내용 아니었습니까? 자, 그럼 여기 맞춰서 첫 문장부터 쌤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을 때 해석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영어 문장 보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자, one of the biggest reason people are concerned about making a mistake in a speech. mistake 동글. 그럼 사람들이 연설에서 실수를 만들까봐 걱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 해석 따라와 지면 끄덕해볼까? 그거는 is that 대절 이하이다. they 그들이 이때 그들 누구라고요? 연설자가. 그래 이렇게 말해줘. 연설자는 스피치 메이킹을 보거든 하고 동그라미 뭐로 보거든? 퍼포먼스로 보거든 동글. 퍼포먼스로 보거든 동글. rather than은 반대 개념 나온다고 해서 act of communication에다가는 x를 쳐보자. 즉 communication이 아니라 뭐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연, 퍼포먼스로 보기 때문이다. 괜찮죠? 다음 문장 내려옵니다. they 그들은. 자, 이때 그들 그대로 누굽니까? 연설자. 화살표 내려와. 니네가 내려와. 화살표 연필로 한 번 더 써. 위에 나왔던 they 연설자 잡았죠? 그걸 밑에 문장에 they로 그대로 한 번 더 화살표 내려와요. 알았어. 천천히 갈게. 자, 그리고 그 연설자 그들은 feel that 대절이야 라고 느낍니다. 관객들이요 judging them. them은 또 누구였지?
연설자. 연설자를 평가할 거래요. against는 여기서 반대하여였냐? 뭐뭐를 기준으로였냐? 기준으로. 이런 기준으로 판단할 거예요. absolute perfection. 뜻이 뭡니까? 완벽한, 그치. 그러니까 절대적인 완벽함의 기준으로 평가할 거예요. 절대적인 완벽함 안에서는 every misstated word. 어떤 단어들이나 잘못 언급된 단어들이나 or 아니면 a awkward gesture. 어떤 제스처? 어색한 제스처는 will count against them입니다. count against는 뜻이 뭐였죠? 불리하다라는 거였죠. 오케이. 그럼 이때 뒤에 나오는 them도 누굴 거예요? 연설자. 따라와죠? 연설자들한테 불리할 거라고 여겨요.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에 역접으로 뭐 나옵니까? but 나옵니다. but에다 크게 세모 처리합시다. 그럼 이 윗문장까지는 누구 생각? 연설자 생각. but으로 전환하면서 누구 생각? 청중의 생각.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잘. 자, but을 읽습니다. 하지만 speech audience는 are not like judge. 자, 이 문장 의미 중요했어요. 뭐와 닮아있지 않다. 바이올린의 recital, 연주회란 단어였고요. 아이스 스케이팅의 컨테스트 하면 뭡니까? 대회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이올린의 연주회나 아이스 스케이팅의 대회에 저지와 닮아있지 않다야. 그럼 저지는 뜻이 뭐야? 심판이죠. 그쵸? 자, 그럼 저지에다 동그라미 치고 위로 빼봐요. 됐어? 그럼 얘들아, 이 저지의 의미는 전달을 중요시하는 심판관입니까? 절대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심판관입니까? 그치. 그럼 위에다 쓰자. 절대적 완벽함 중요. 그게 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걔네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밑줄 2개 칩니다. not like에다가 밑줄 2개요. 그럼 not like 밑으로 빼봐. 그럼 not like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야? 뭐는 중요하지 않아? 뭐 실수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되나? 완벽함은 중요하지 않아. 그치? not like 밑에 완벽함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 문장에 주어가 누구 나왔어? 데이즈. 그럼 질문 이때 데이는 연설자예요? 관객이에요? 관객 써놓읍시다. 데이에다 동글. 이들은 관객입니다. 자, 관객은요. not A 뒤에 무슨 구조 나왔어요? but B가 나왔어요. 그럼 칠판 한번 봐봐. 쌤, not A, but B가 나오는 건 해석을 어떻게 하자 그랬죠?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러면 A 자리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야 돼? 완벽함. 그냥 완이라고 쓸게. 완벽함이 들어갈 거고 B 자리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전달이 중요하다. 이 프레임으로 A든 B든 빈칸 뚫릴 수 있어 말했던 거 기억나죠? 완벽함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전달력을 중시하는 거라고요. 괜찮죠? 유찬이 따라와지지? 그럼 그대로 문장 읽어보자. 야, 그들은 말이야. 그들 누구라고? 관객들. 관객들은 virtuous performance야. 뭐라고 해석해야 돼? 고도의 기교를 보여주는 공연. 이런 말이었죠. 그럼 여기서 virtuous에다가 밑줄 치고 virtuous라는 단어에다 밑줄 치고 위에다 써봐. 이건 결국 완벽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다. 이해되지, 주원이? 그러니까 완벽한 공연을 바라는 게 아니라 well thought out address. 네모 박스에 별표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쳐져 있어요. 그러면 직역해보면 잘 생각해서 out, 만들어낸 어드레스, 주소야 이거? 아니요. 뜻이 뭐죠? 전달이다 이런 말이죠. 결국 뭐가 중요하다? 전달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어드레스라고 하는 건 that 어떤 거냐면 communicate 해야 돼요. 근데 애매하게 전달해야 됩니까?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됩니까? 애매하게 전달해야 돼요? 분명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럼 clearly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directly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 두 단어 다 어떻게 전달해라 라는 말이야.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해라 라는 말이 되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아유 잘한다. 자, 마지막 문장 sometimes, 때때로. 자, 마지막 문장은 뭐 붙여주고 끝나는 거라 그랬어? 부연 설명 붙여줍니다. 자, 때때로 an error, 에러나
하나의 에러나 or two 몇 개의 에러가 두 개의 에러가 can actually 사실상 자 이거 봐봐 화자의 즉 스피커 말하는 사람의 어필 이 단어 뜻 뭐였지? 매력. 그럼 매력을 높일까 낮출까? 높여요. 그러니 실수는 좋은 거예요? 오히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enhance에다가 동그라미 플러스라고 위에다 적어놓자. 그럼 실수가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건 화자들한테는 실수를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일 거고요. 뒤에 더 있습니다. By making 만들어주는 거죠. her or him. 자 이때 her과 him은 누구였어? 스피커였죠. 연설자를 seem more human 어떻게 만들어줘?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매력도가 뭐해? 높아져. 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이 지문의 문장 개수가 몇 개입니까?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 여러분들 봄노트 여기에 지금 되게 여백이 많지. 여기다가 숫자만 써놔. 1, 2, 3, 4, 5 이렇게 써봐. 그냥 연필로 1, 2, 3, 4, 5 문장 순서대로 써봐. 그리고 지금 쌤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각 문장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한번 적어봐. 앞에 거 보지 말고. 첫 문장 출발점만 볼까? 우리가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로 시작했어. 기억이 안 나. 살짝 봐. 나 보지 말고 니네가 직접 해봐. 그리고 확인하게 해줄 거야. 했으면 잠깐 멈추고 칠판 봐봐. 리마인드 할 테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나를 봐봐. 그냥 적으려고 하지 말고. 1번 연설 실수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가 아니라 뭐로 보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퍼포먼스로 보기 때문이다. 자, 이때 they 연설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관객들이 보는 기준은 무슨 perfection이다? absolute perfection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 뭐 나왔지? but 하지만. 그래서 앞에 1, 2번이 누구 생각? 연설자 생각. 3번부터 누구 생각? 관객의 생각, 청주. 하지만 관객들은 뭐가 아니다?
judge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관객들은 not A고 but B다. 기억나? 자, 여기서 virtuoso가 뭐였어? 거장의 이런 단어였고 고도로 예술적 뭐 이런 말이었거든요. 결국 완벽한 게 뭐다? 아니고 잘 생각이 되어서 말하는 뭐다? 연설과 전달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clearly 해야 되고 그래서 어때야 된다? directly 해야 된다. sometimes 부연 설명 말할게요. 그러니 한두 번 실수하더라도 어필을 뭐합니다? enhance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야. 얘들아, 오늘 나랑 복습을 하고 작문 배열을 통과하면서 내신을 마지막 준비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저 정리가 봄 노트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지우 나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란 얘기입니다. 취지 이해되세요? 됐지? 자,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할 거거든? 요거 사진 하나만 찍어놔봐. 사진 하나만 찍어.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됐어요? 그대로 좀 따라와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13강에 1번 들어갑니다. 1번. 우리 민석이 찍었나요? 성우가 보내주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13강에 1번 들어갈 거예요. 13강 4개까지 다 보고 끊을 거야. 자, 1번의 주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둘, 셋. 인간이. 자, 봐봐. 그냥 열대 우림이야. 자, 이거는 해당돼, 안 돼?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었어요.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인간이 건설한 생태계는 자연에 무작위하게 개입하는 거랍니까? 아니라 인간이 건설한 생태계 안에서도요, 자연적인 생명체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 그것도 보존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 논조야, 마이너스 논조야? 플러스 논조다. 됐지요? 자, 첫 문장부터 읽어봐요. 자세 바로 엉덩이 붙여. 오케이. 자, some ecosystem, 일부 생태계, over a wide range of, 뭐라고요? 다양한 사이트, 지역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계가 are constructed, 만들어집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까? 인간이 만듭니다. 인간이 만듭니다. humans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누가 만들어요? 인간. 그래서 위에 무슨 생태계라고 적었어요? 생태계. 다음 문장. For example. 자, 그럼 뭐에 대한 뭐가 시작되는 거죠? 인위적인 생태계에 대한 예시가 시작되죠. 맞아요. 주제에 대한 예시도 맞고요. 예시 1번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자, we may construct.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밑줄 칩니다. shallow pond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뭐라고 번역할 거예요? 얕은 연못. shallow pond 밑줄 동현아. 얕은 연못을 만들 수도 있고 a series of 뜻 뭐였지? 일련의 canal 하면 뜻이 뭐였어? 운하. 그리고 이 운하는요, known as 뭐라고 알려져 있죠? 바이오스의 1, 식생수로. 얘들아, 식생수로가 어떤 의미였어?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이 살고 있는 로, 길이다라는 말이야. 식생수로. 자, 이 식생수로는요, that collect, 모아줍니다. runoff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해 봅시다. runoff 뜻이 뭐였습니까? 흐르는 이라는 의미였거든, runoff. 그러면 of surface water, surface, 지표면에서 runoff, 뭐하고 있는? 흐르고 있는 water, 무엇을? 물을 모으는 식생수로라고 알려진 뭐도 있어요? 운하, 캐널이 뭐라고요? 운하도 있어요. 또 marshy plant, 이거 뭐죠? 습지였어요. 습지에 살고 있는 플랜트 같은 애들이 있는데 such as cattail, 뜻은 알고 가야 돼. 뭐였지? 버들, 부들부들하게 생긴 거 있잖아. 버들과 같은 습지의 식물들이 when planted, 심어지네요. 폰드나 캐널 안에요. 폰드나 캐널에다가 밑줄 쳐봅시다. 이거 누가 만든 생태계죠? 인간이 만든 생태계죠. 자, 그럼 버들과 같은 습지의 식물들이 폰드나 캐널에 심어질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걔네들이요, use, 사용되고, remove, 뭐합니다? 제거합니다. nutrition in water, 물에 있는 뭘 제거해요? 영양분이요. 쌤, 근데 이때 영양분이 좋은 거였어? 나쁜 거였어? 나쁜 거였어요. 자, 조심합시다. nutrition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 nutrition는 뒤에 대절 이하의 수식을 받습니다. 영양분은
버들의 입장에서는 영양분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돼? 근데 이 영양분은 that is delivered to them. 그들한테 전달되는데 as a waste or pollutant. 뭐로써 전달되는 거야? 폐기물이나 오염원이 된다는 거지. 버들한테는 좋은 영양분이지만 다른 식물들한테는 뭐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 그걸 사용한 다음에 remove 뭐 해버리니까? 없애버리니까 helping clean 수지를 어떻게 해줘요? 깨끗하게 해줘요. 자, 이때 뉴트리션트에다 동그라미 치고 옆으로 빼주세요. 한 번 더. 왼쪽에 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불러주는 말 한 번만 적읍시다. 습지 식물에게는 영양분인 거죠. 네, 다른 식물들에게는 오염원. 그리고 다시 첫 문장에 맨 끝에 있던 remove 동글, 그걸 뭐 해줄 거고? 없애줄 거고, 그 다음 줄 동글, clean에다 동글.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해줄 거야? 깨끗하게 해줄 거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어? 다음 문장에 specially designed wetland ecosystem부터는 예시 몇 번? 2번. 예시 몇 번? 2번. 예시 몇 개 들었어? 2개야. 첫 번째는 식생수로를 들었고요. 지금 나오는 두 번째는 wetland. 또 어딜 볼 겁니까? 습지 생태계를 볼 거예요. 이해되면 끄덕. 자, 이 습지 생태계는요, have been constructed, 만들어졌고요. where, 관계부사죠. 이 where는 누구 꾸며준다 그랬죠? 에코시스템 꾸며준다고 했었어. 주원이 자주 질문했던 부분이야. 선행사 떨어져 있는 거. 그치? 자, 그리고 이 생태계, 습지 생태계는 박테리아나 플랜트들이 프로세스, 뭐 합니다? 처리합니다. mine, waste water. mine은 어디였죠? 광산이고요. waste water는 어떤 물이에요? 버릴 물이니까 폐수죠.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처리해 줄 거고요. And help remove toxin from water. 물로부터 뭘 없애줘요? 독성을 없애줘요. 됐습니까? 동그라미 칩니다. 프로세스 동그라미 폐수 처리해서요. remove 동그라미 독성 물질을 뭐 해줘요? 없애줘요. 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other large scale ecosystem이야. other 보자마자 예시 몇 번? 3번. 자, 또 다른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건데 to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냐면요. urban waste water 하면 뭐라고 설명해요? 도시 폐수였죠. 도시 폐수를 treat 뜻이 뭐였습니까? 다루고 해결하고 처리하는 거지. 근데 partially에 주목하라 그랬어. 어떻게 처리하지? 부분적으로. 자, 그럼 이거 맞나 틀리나 봐요. 도시에 조성된 인간이 만든 생태계가 도시의 폐수를 100% 처리합니다. 틀린 거지. 부분적인 처리라는 걸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고요. 이때도 트리트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해결해준다. 부분적으로. 트리트 해결하다. 처리하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 마지막 문장 보면 human constructed ecosystem이야. 직역해봐. 인간이 만든 생태계. 자, 그럼 예시로 끝나는 거예요? 주제로 취합해주는 거예요. 취합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 인간이 만든 생태계는요, part, 부분입니다. What is known as, 뭐라고 알려져 있는? 생물학적인 공학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됐어요? 그럼 이때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지? 생물학적인 공학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 공학은 뭐 하기 위한 학문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라 그랬어. 그러니 인간이 만든 생태계를 통해서 자연의 문제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연한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일 수 있어. 됐어요? 자, 문장 개수 세세요. 총 몇 개죠? 6개인가요? 의무적으로 밑에다 숫자만 달아놔요. 1, 2, 3, 4, 5, 6. 동현이 이해되니?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강의 2번 들어갑니다. 벌써 절반 끝냈어요. 속도 어때 지금은? 따라오는 거 빠르면 얘기해줘 또. 괜찮은 거야? 주원이 넘어가도 돼? 야, 지금 안 되면 무조건 말해야 돼. 괜찮아. 자, 이번에는 13강에 2번 들어갑니다. 자, 얘도 주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다. 둘, 셋. 이용한
자, 여기서 어떤 상호작용이 증가하냐? 애가 몇 번을 썼어, 내가? 1번, 2번을 쓴 것 같아. 자, 1번은 뭐? 비대면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맞죠? 2번은 뭐였죠? 텍스트 위주의 상호작용을 하더라. 자, 내가 카톡 할 거야? 얼굴 보고 하는 거야? 아니죠. 비대면입니다. 그리고 카톡 할 거야? 말로 하는 거야? 텍스트로 하는 거야? 텍스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비대면 소통과 텍스트 위주의 상호작용이 이동통신 덕분에 뭐하고 있다고요? 증가하고 있다고요. 되십니까? 첫 문장부터 가봅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뜻이 뭐예요? 이동통신입니다. 자, 이 이동통신은요, have changed the way. 방법을 뭐하고 있어? 바꾸고 있어. 자, 그럼 방법을 어떻게 바꾸고 있어? 위에 컴퓨터에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지. 그럼 그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어? 이동통신으로. 그치. 그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어? 바뀐 결과가 뭐야? 비대면의 증가. 뭐 위주의 소통? 텍스트 위주의 소통. 그 의미와 같은 거야. 이해되지? 컴퓨터에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as 뜻이 뭐였죠? 뭐뭐? 하면서. as 뭐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모바일 디바이스에 쓰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이모티콘의 사용이 has followed. 뭐 했대? 따라왔어. 그러면 컴퓨터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뭐해지니까? 많아지니까. 어이, 컴퓨터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뭐해져? 많아져. 모바일 장비. 그런 이모티콘의 사용도 뭐해? 증가하고 있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모티콘 유즈는 텍스트야, 보컬이야? 텍스트야. 결국 텍스트가 그러니까 followed 동그라미. 따라왔다라는 건 옆에다가 단어를 바꿔서 써볼까? followed를 혹시 이거로 바꾸면 맞을까 틀릴까? 맞죠. 써놓으세요. increase. 네, 뭐 했다? 증가했다라고 써도 맞는 거죠. 자, 셀룰러 폰, 스마트폰, 태블릿, similar technology라고 나옵니다. 지금 읽은 주어 전체를 꺽쇠로 묶겠습니다. 셀룰러 폰, 스마트폰, 태블릿, and similar technology. 다 꺽쇠로 묶어봐요. 자, 얘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기술입니까? 이동통신 기술. 그렇게 잡을게.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 이동통신 기술들이 penetrate. 와, 엄청 중요한 단어였지. 무슨 뜻이야? 침투하고 있다, 스며들고 있다, 뚫고 있다. 그럼 사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penetrated 위에다가 used. 그냥 뭐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야. 주어나 penetrate 위에다가 used랑 똑같다고.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야. The world, 세상에서 말이지. At an enormous rate. enormous 외웠던 단어다. 능률복화. 뭐지? 막대한, 거대한. 화살표 위아래야? 위죠. enormous다. 화살표 윗방향. 압도적인 비율로 사용되고 있고요. and 그리고요. non-voice communication. 자, 직역해 보세요. 목소리가 아닌 소통. 바꿔보세요. 텍스트 위주의 소통. 텍스트 위주의 소통이 엄청 중요한 말. have the norm. 뭐가 됐다? 규범이 됐다.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자, 이 의미 어떻게 설명했지 내가? 규칙이 아니라는 거? 의무는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범이 됐다. 그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보통의 것이 됐다. 의미 밑에 써져 있는 거 이해돼요? 다? 끄덕끄덕. 보여줘요. 보여줘요. 정훈. 돼? 오케이. 다음 문장. 2013년이야. 특수한 연도가 딱 나왔어. 그럼 여기 뭐야? 예시 시작할 거야. 자, 예를 들면 The number of mobile subscription이야. 뭐라고 번역해? 이동통신 구독자 수라고 번역하기로 했어. 이동통신 구독자의 수들이 almost equaled, 거의 equaled, 뭐 해졌대요? 비슷해졌대요. 누구와 비슷해졌냐면 estimated number of individuals that made up the global population in the same year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야. same year, 무슨 해? 같은 해에 글로벌 population을 made up, 뭐하는? 구성하는 individual, 누구의 수와 개인들의 수와 거의 뭐 했대? 비슷했대. 그럼 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이동통신의 구독자 수라고 필기를 좀 할 거고요. 이동통신 구독자 수. 그리고
전 세계에 estimated 하면 진짜야, 추정치야. 추정치야. 조심해야 돼. 동대는 디테일하게 나와서. 전 세계 추정 인구라고 말할게. 이 두 가지가 equal 됐다는 건 거의 뭐 해졌다? 비슷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앞에 almost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같은 건 아니라 거의 인접해졌다 이 말이지. 그럼 이 문장이 시사하는 바는 뭐야? 그만큼 이동통신 사용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다음 문장. User of this technology. 이 기술을 쓰는 사람들. 그럼 이 기술은 뭐죠? 이동통신 기술이죠. 계속해서. 그 기술을 쓰는 사람들은 have posted, pinned, tweeted, sent, received. 근데 이 행동은 다 뭘 주고받는 거죠? 텍스트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electronic message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텍스트를 주고받는 겁니다. 다음 문장 넘어가요. 다음 문장 넘어가요. These communication media 해석해 봅시다. 이러한 communication 뭐? 통신, 미디어 뭐? 매체. 그럼 이 통신 매체는 뭘 받는 거야? 이동통신 매체를 받는 거죠. 계속 쓰라고요. 자, 바로 이러한 이동통신 매체가 have become so that. 그럼 해석 어떻게 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이동통신이 널리 퍼져 있어요? 일부만 쓰는 거예요? 널리 퍼져 있죠. 그래서 아까 penetrate가 뜻이 뭐였어? 침투하다, 스며들다 이 뜻이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비슷한 단어 prolific.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 같아. prolific은 뜻이 뭐였어? 다작의 혹은 다산의. 근데 뭐로 쓰이든 어떤 의미? 많은, 풍부한 이 뜻이었죠. 그래서 옆에 바꿔 쓰인 거 내가 못 써줬어? plentiful, abundant 이런 단어 써줬을 거예요. 그럼 너무 풍부합니다. that. 그래서 생략된 that 짚었어요. 기억나십니까? Researcher, 연구원들은 have word that, 대절 이하를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걱정도 들어요. 뭐가 걱정돼요? Face to face communication. 뭐라고 해석해? 대면. 소통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질까봐. 그래서 마지막 적어진다라는 단어 못 썼죠? extinct 썼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 문장도 개수 셉니다. 몇 개예요? 5개. 밑에 1, 2, 3, 4, 5 숫자 쓰고 넘어갑니다. 잘한다. 자, 지금 정훈이가 듣는 걸 보니까 정훈이는 쌤이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 아예 써버리거든. 문장 정리를. 그래도 괜찮아. 따라오는 거 괜찮으면. 알겠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13강의 3번입니다. 맞습니까? 자, 얘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주제 한 번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둘, 셋. 해결책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는 짜증을 왜 냅니까? 이성을 잃어버려서. 즉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뭐해지니까?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거죠. 그럼 필자가 말하는 해결책은 뭐였죠? 공감. 공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었어? 애가 막 아니야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걸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감정의 강도가 계속 뭐하다? 높다. 그러니 이걸 뭐 해야지만? 떨어뜨려야지만 아이를 통제할 수 있다. 이거였죠. 기억나세요? 자, 그럼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When a region of the emotional brain. 해석해봐. emotional brain은 뭐라고 번역해? 정서적 뇌, 감정의 상태라고 봐야 돼. 자, 그럼 정서적 뇌의 부분이 overexcited, 너무 뭘 받고 있는 상태야? 과도한 흥분 상태. 그 말은 강도가 뭐하다는 거였어? 높다라는 거였지. Due to, 뭐 때문에? frustration, 좌절감, sadness, 슬픔, or any other intense emotion. intense 뜻 뭐였지? 강렬한 감정 때문에 말이야. 어찌됐든 중요한 단어는 overexcited였어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애들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 너무 과도하게 흥분해버리면 the child is not able to contain their mood.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contain이 쌤이 무슨 뜻이라고 봐줬죠? 억누르다. 너무 중요한 단어야. contain은 화살표 위야 아래야? 아래야. 아랫방향이라고 써. 민지야 나가도 돼? 그러면 이 억누르다 쌤이 유의어 적어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바뀔지 모르니까 입에 익힙시다. contain이 억누르다로 쓰이면 무슨 단어 똑같대요? restrain 똑같대요. 무슨 단어 똑같대요? stifle 똑같대요. 그 다음 뭐 똑같대요? bottle up. up인데 뭐래요? 억누르다래요. 그래서 헷갈리게 자주 나옵니다. 됐죠?
자, 어찌됐든 아이들을 억누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not에다가 동글, 컨테인에다 동글. 동그라미 친 단어만 다시 딸 거야. over excited 되니까 not contain이야. 이해돼, 안 돼? 돼요. 다음 문장 내려오세요. this, 이건. 그럼 이 this는 다시 위로 올라가. over excited에서 contain을 not 할 때야. 민석이 돼? 그건 is when, 바로 이때야. tantrum, 얘네 tantrum, 이게 뜻이 뭐였지? 짜증이 일어났을 때야. 자, 근데 이때 짜증이 일어났다는 건 즉, situation, 이런 상황이야. In which the child close in on themselves. 이것 뜻 뭐였어? close in on themselves. 뜻 뭐였어? 궁지에 몰아넣다.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and is not able to what they are told. 그들이 are told. 뭐 하는 거? 말하는 거야? are told인데? 듣는 거라고 번역해야지. 그럼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are told 뭐 하고 있어? 듣고 있는데 그걸 do 할 수가 not 뭐한 상태야? 없는 상태야. 해석 한 번만 더 해줄게. tantrum 뜻 뭐라고요? 짜증이 일어나는 상황이란 즉 아이들이 close in on themselves 궁지에 몰아넣어서 not able to do what they are told 뭐 하는 걸? 듣는 걸 not able to do 할 수가 없는 상태야. 됐어? 이 상태 or 아니면 comment 반응이 대답이 are made 만들어지는 상황이야. 이때 뒤에 나오는 which는 누굴 꾸며주죠? comment 꾸며줍니다. 그럼 대절 이하라는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야. 대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which 이하를 읽어보니까 부모들이 find hard to deal with 뭐하기 어렵다고?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말이 나오는 상황이야. 해석 괜찮아요? 다음 문장 들어갑니다. literally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래서 내가 무슨 연결사라고 잡았죠? 앞 내용과 동일하다 즉 순접이다 라고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은요 outside themselves 그들의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한 번 더. outside their rational part. 그들의 어떤 부분 밖에 있어요? 이성적인 부분에 밖에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다 내가 물결 쳤었던 것 같은데 맞니? 네. 그렇죠? 자, 이 물결을 윗문장으로 내가 연결할 건데 쌤 따라서 한 번만 다시 와봐. 아까 읽었던 윗문장에서 close in on themselves 물결. 그렇지. 그냥 연필로 해도 돼. 계속 복습할 거니까. 그 다음 not able to do what they are told 밑줄. 그리고 find hard to deal with 밑줄.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outside themselves에다가 화살표로 빡빡빡빡 연결해봐요. 흐름 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예준이 성실하게 해요. 붓 그리냐 무슨? 자, 그럼 여기까지는 누구의 짜증에 대한 얘기야? 밑줄 치는 거 다시 한 번만 더 가자. 자, the tantrum occur 그 문장이야. 두 번째 줄 말이야. 찾았어, 민서가? 거기서 child close in on themselves 밑줄. 그 다음 줄에 바로 not able to do what they are told 밑줄. 바로 오른쪽에 find hard to deal with 밑줄. 됐어? 그걸 다음 줄에 outside themselves에다 화살표 다 연결. 같은 의미라는 의미입니다. 넘어가 될까요? outside themselves가 아이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뜻. 맞아요.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 한번 적어놓자. outside themselves, outside their rational part 옆에다가 아이 스스로 통제 불가. 그럼 얘들아, 아이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건 뭐 때문이야? 감정이 너무 격해졌으니까, intense, 너무 강해졌으니까, 그쵸? 다음 문장 봅니다. 이제 to help them calm down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책 얘기한다 그랬어? 해결책 지우야, 그쵸? 자, 그들을 진정시키고 and to see reason, 못 보던 reason을 보게 해야 돼. 즉, outside rational part였는데 inside rational part를 해야 되나 봐. 납득되니?
돼? 합리적인 이성을 벗어났었잖아.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의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돼. 그게 see reason의 의미야. 맞지? 그럼 이런 이성을 다시 보게 하려면 가장 최고의 전략은 is a hug. 뭐 해주세요? 안고 empathetic reflection. 뭐 해주세요? 공감적인 반영을 해주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요. 그럼 이때 the situation은 아이가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그때 너가 이래서 기분이 나빴구나 라고 empathic 뭐 해줘야 돼? 공감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중요한 단어요. diffuse the intensity of the emotion. 감정의 뭐를? 강도를. 자, diffuse 스펠링 불러볼래요? D-E-F-U-S입니다. 이런 뜻이 뭐였죠? 완화하다. 화살표 아랫방향. 근데 분산시키다, 퍼지다는 뭐였지? D-I-F-F-U-S-E. 다르다고 했어. 발음은 똑같은데. 기억납니까? 좋아요. 다음 문장까지 가볼게요. 그러니 a spoken word, 내가 말 한마디 해주는 게 will form a bridge.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었는데 뭘 만든다 했죠? 다리. 그러니까 다리는 이것과 이것을 뭐 해주기 위한 거야? 연결해주기 위한 거지. 그럼 봐봐. 감정과 이성이 있는데 우리 애기들은 지금 이게 연결이 되어서 단절돼 버렸어. 단절돼 버렸어. 뭐만 살아있어? 감정만 살아있어. 그래서 이걸 나 봐. 감정, 이성은 레셔널인 거야. 레셔널에 인사이드에 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에 있다 그랬어. 아웃사이드. 그 말은 어디에만 있어? 감정에만 있어. 이런 말이었어. 그치? 그럼 문장 다시 봐봐. 내가 부모가 어른이 말 한마디 해주면 이 말 한마디는 공감의 한마디가 되겠죠. 공감의 한마디만 해주면 이건 뭘 만들어? 다리를 만들어. between two world. 두 세상 사이에. 그럼 이 두 세상은 뭐였어? 감정과 이성이었어. 그 결과 allowing 가능하게 하는데 아이들의 rational brain 이게 뭐였지? 이성적 뇌. 그럼 이거는 이성이야 감정이야? 이성이야. 그럼 이성이 그들의 감정을 수드하는 데 도움을 줘. 수드. 이것 때문에 뭐야? 수드. 수딩젤 들어본 적 있어? 수딩젤? 알로에 수딩젤 이런 거? 피부를 완화시켜 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수드도 달래다거든? 그럼 수드를 앞에 있는 이 단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디퓨즈랑 수드는 똑같은 거야. 둘 다 완화하다라는 단어거든. 그럼 그들의 격해진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or 아니면 at least 어떻게는 최소한은. 그럼 그 말은 완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는 최소한은 뭐는 가능할 거냐면 give them 아이들한테 ability 뭘 줘요? 능력을 줘요. 즉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아까 부모 말 들린다 그랬어? 안 들린다 그랬어? 안 들려. 근데 뒤에 보니까 to listen to what their parents are saying. 누가 말하는 거? 부모가 말하는 걸 들리게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soothe는 뭐랑 똑같다? diffuse. 둘 다 뭐 시키다? 완화시킨다. 자, 문장 개수 몇 개였어? 5개인가요? 밑에다 1, 2, 3, 4, 5 숫자 씁니다. 됐습니까? 네, 5분 끊겠습니다. 오케이. 자, 14강으로 넘어왔고요. 수능 애널리시스인데 지문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황지우 왜 울어요? 싸웠어요, 황지우? 아니에요. 아유, 왜 저래요? 왜 저래요? 자, 주제 부르겠습니다. 괜찮죠? 네, 주제 말씀해 주세요. 둘, 셋. 방관자 효과. 자, 리마인드가 되나 봅시다. 방관이라는 건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다. 지켜, 구경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뭐 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방관, 보고만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막 비판 받아, 안 받아? 받지, 원래는. 근데 사회심리학에서 설명하는 방관자 효과는 그럴 만한 뭐가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였지? 그게 뭐지? 능력이 없어서 상황 혹은 능력이었어. 맞아. 내가 구할 능력이 뭐하거나 없거나 나보다 더 잘 구해줄 사람이 있거나. 그래서 쌤이 예로 들었던 게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발작을 일으켜. 근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계셔. 내가 개입해야 돼? 아니요. 안 해주는 게 도움을 주는 거지. 그래서 진짜 엄마 빨리 갔다 와주세요. 재현아 하고 있을게. 응, 열심히 하고 와.
자, 그러면 첫 문장 다시 읽겠습니다. Social psychology tell us that. 사회심리학은 대절이야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bystander. 얘가 뜻이 뭐야? 그럼 방관자가 즉 emergency situation 무슨 상황? 비상 상황에 있는 방관자는 are acting normally. 어떻게 활동한다?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거다. normally에다 동그라미 별표야. normally에다가 그 밑에다 뺏었어. 비판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랑 같아. 이거 납득되니? 그리고 when they fail to respond. 그들이 뭐 했을 때 이거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야.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비판할 게 아니야. 다음 문장. we. 누구도. 우리도 would fail to respond as well. 반응을 해? 못해? 못해. 그러면 방관자가 너도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fail to respond 했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거야? normal이야? normal이야 이 말이야. normal이란 단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at social psychological insight. 바로 그런 사회심리학적 통찰은. 그럼 질문. 그런 사회심리학적 통찰.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통찰을 말하는 거지? 못한 게 뭐는 아니다. 비난할 거리는 아니다. 뭐한 행동이다. 평범한 행동이다. 정상적 행동이다. 그래서 위에다 쓰자. That social psychological insight 위에다 화살표 빼서 예준이 따라오기 괜찮니? 그럼 그 사회심리학적 통찰이란 응급 상황에서 방관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자, 이러면 O야 X야? O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거 가볼게요. 그게 make us, 만듭니다. 우리를 uncomfortable, 뭐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 uncomfortable 옆으로도 빼봐요. 불편해요. 옆으로 빼요. 자, 여기서 불편하다라는 uncomfortable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있어. 내가 판서 속도가 좀 빨라. 따라와봐. 우리의 이상적 모습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다니까? 그게 나 봐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게으른 완벽주의자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요즘에? 내 이상형은 이만큼인데 실제로는 되게 뭐해? 게을러. 그럼 얘들아 그 사람은 삶이 만족스럽겠니? 싫겠니? 싫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모습은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주는 거야? 도와줘. 즉 대응을 해. 근데 동현아 실제로 우리는 대응을 한대 안 한대? 안 하는 게 노멀이라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문장에 이 말이 나와. We like to feel이야.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싶어 해. 그럼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건 이상적 모습을 말해? 현실을 말해? 이상적 모습이야.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느끼고 싶냐면 behave differently. 어떻게 행동하는? 다르게 행동하는. 즉 better. 어떻게 행동하는? 더 잘 행동하는. 그럼 다르고 잘 행동한다는 거 뭘 한다는 거야? 대응을 한다. 그래서 쌤이 뭐라고 필기했니? 방관하지 않고 뭐 한다?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외우겠지. 근데 다음 문장 봐봐. 연결사를 뭘 썼어? However, 전환하면서 칠판 요건 그렇지만 전환 어느 쪽? 현실로 넘어온다 그랬어. 우리가 뭘 안 해? 대응을 안 해.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아니라니까. 노멀한 거라니까 그게. 그럼 읽어보자. The problem with the bystander. 방관자의 문제는 하지만 does not stem from. 뭐로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냐면 그들의 defect in their character. 어떻게 번역할 거야? 성격상의 결함 때문은 아니야. 동현아 나가. 나가. 민재 그 옆 좀 치워줘. 동현이 나간대. 성격상의 결함 때문이 아니야. that 뭐하는? prevent them from helping이야. 자, prevent A from ing 하면 해석이 뭐야?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지. 그럼 해석 봐봐.
도와주는 것을 막는 것이 성격상의 결함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야. 즉 성격 탓이 아니야. 이 말인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지금 성격 탓이 아니야라는 앞문장에서 부정어구 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연결사 쌤이 뭐 잡아줬어요? rather. 그럼 위에가 부정문이면 뒤에가 무슨 문? 긍정문 나온다 그랬죠. 그럼 오히려 뭐 때문이냐면 the situation that bystander find themselves in. 방관자가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는 situation. 무엇이? 상황이 defect in the character가 아니라 뭐가?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상황이 constrain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More than we realize. 우리가 뭐 하는 것보다? 인식하는 것보다. 됐습니까? 그럼 constrain, 제한한다는 건 내가 수영으로 뛰어들어서 구해주고 싶어. 근데 하게 해, 못하게 해. 못하게 해. 난 뭘 못하거든. 수영을 못하거든. 혹은 옆에 레스큐, 구조대원들이 있거든. 이런 상황인 거잖아. 다음 장 넘어갈게. For example, 이제 뭐 나올 거예요? 예시 말할 거예요. 근데 예시에 더비더비 졸라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more bystander there are. 거기에 존재하는 방관자의 수가 뭐하면? 커져. 그럼 나 말고도 뭐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거야. 이해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 보이니까 the less likely any one of them will intervene. intervene은 원래 뜻이 뭐냐? 개입하다야. 그럼 여기서 개입한다는 건 응급 상황에 구조하러 뛰어든다는 얘기지. 근데 그 뛰어들 가능성이 less 뭐해져? 적어진다 이 말이야. 자, 일단 이 문장 옆에다가 좀 쓰고 가자. 방관자 수가 뭐해지면? 많아지면 구조에 개입할 가능성이 뭐해진다? 줄어든다. 그렇다면 방관자 수가 많아진다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행동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제한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한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안 돕게 된다니까. 그래서 얘들아, 다음에 나오는 두 문장의 분홍 색깔만 한번 봐봐. 이제 따라오는 거 좀 괜찮아? A single bystander야. 방관자 몇 명? 한 명일 때와 그 다음 but when a number of bystander 방관자가 여러 명. 그럼 위에 single일 때는 도울 가능성이 행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이해돼? 나밖에 없어 도와줄 사람은 어떻게든 해줘야지. 근데 a number of가 되면 행동을 뭐 하니까? 하니까 구조에 개입할 가능성은? 마지막 문장으로 바로 내려올게. No. 봐요? No. 얘들아 앞에 무슨 문이야? 부정문이야. 그럼 읽어볼게. No. 아니야. One bystander. 한 명의 bystander가 feels enough personal responsibility to respond. 뭐 할 정도의 대응할 정도의 충분한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지는 no. 뭐에? 않아. 그럼 지금 이 문장은 a single bystander에 걸리는 거야? a number of bystander에 걸리는 거야? a number of bystander에 걸리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나 계속 따라와. But when a number of bystander 있죠? 요걸 다음 문장의 no에다가 화살표로 연결하세요. 그냥 연결 주어놔. 그치? No. 자, 그럼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 알려줄게. But when a number of bystander라는 요 문장 있죠? 이 문장을 빼서 삽입 문제로 나옵니다. 이 문장 어디 들어갑니까? 자, 그럼 이 문장이 빠졌을 때 a single bystander랑 no one bystander랑 문장 연결돼 안 돼? 의미가 안 되는 거지? 요런 식의 공백으로 문제를 내는 게 삽입 문제의 유형이야. 이해돼요? 예, 좋습니다. 자, 이 문장 계속 겁나 많네요. 몇 개예요? 10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그럼 밑에 여백에다가 1, 2, 3, 4, 5, 6, 7, 8, 90은 써놔라. 안 까먹게. 밑에 여백 있잖아. 거기다가. 그 정도면 충분해. 그래, 거기다 민재야. 1, 2, 3, 4, 5, 6, 7, 8, 9, 10. 동현이 썼어? 굿잡. 자, 다음 거 넘어갑니다. 오늘 14강까지는 복습 끝내자. 딜.
딜, 오케이. 자, 14강의 1번 지문 넘어갔습니다. 자, 주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둘, 셋. 위에서 스스로를 인식해라. 자, 그럼 얘들아, 퍼스널 브랜딩이란 누가 홍보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럼 봐봐. 나를 내가 홍보하려고 했을 때 일단 뭘 알아야 될까?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스스로를 인식하라라고 했고,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요소가 있지 않았어? 언제, 그치, 예상. 언제 나를 홍보해도 될지의 순간을 캐치하라고 했지. 언제 해도 되는지를 예상하시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라고 했던 좀 간단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 리마인드 됐어?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 Personal branding이란 not something, 이게 아닙니다. That you have to do behind the scene.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남몰래. Behind the scene이 뜻이 뭐야? 남몰래 숨어서, 이런 뜻이거든요. 남몰래 숨어서 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형광펜 친 거 봐요. 뭐 나왔지? For many,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필기했어? 대중의 인식이라고 필기한 것 같아.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모두가 대중의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대중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걸 몰래 숨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즉 앞에 나가서 너무 나대면 별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문장, for many, 많은 사람들한테는 not comfortable, 뭐 하지 않아? 편하지가 않아. to, 뭐 하는 게? deliberately plan, 어떻게 계획하는 게?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게. 그러니까 이 의도적 계획이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떠벌려야 되겠다를 다 계획해 놓는 건데, 그 자체가 뭐하게 느껴져? 컴포터블하지가 않아.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문장 갑니다. 연결사 뭐로 바꿨어요? However, 하지만. 그럼 위에선 대중의 인식이라면 지금부터 필자의 주장으로 뭐한 것이라고 필기해줬어? 중요한 것이라고 필기해줬어. 하지만 personal branding은 is essential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essential 뭐 한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동그라미. 뭐 하는데 필수예요? 성공을 달성하는 데는 필수적인 거예요. The key takeaway, 와 겁나 중요한 단어. takeaway. 내가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뭐야? 요점, 핵심이란 단어잖아. 그냥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from this concept, 이 개념에서부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번, 뭐 하고요? awareness, 의식하고요. 2번, 뭐 하세요? anticipation, 예측하세요. 하미까지 읽어볼게요. awareness, 인식한다는 건 뭐의 기회가 왔을 때? 홍보의 기회가 왔을 때 알아차리셔야 되고요. 2번, anticipation은 홍보의 기회가 올 것을 뭐하고?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장. If you are, 그럼 이때 if you are는 뭐에 대한 예시라고 내가 잡았지? 핵심 1번의 예시였어. 만약 너가 당신을 브랜드할 기회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You may not be direct to leave a favorable impression. 무슨 인상을 주도록 가지 못할 거야? 우호적 인상을 주지 못할 거야. 자, 여기서 if you are not 에다가 세모 컴마 뒤에 you may not be directed not 세모. 자, 문장의 부정어구 몇 개야? 무슨 부정이지? 이중 부정이지. 그럼 부정어구를 모두 빼면 이해되나 봐. 당신 스스로를 브랜드할 기회를 aware 해야지. You may be direct to leave a favorable impression. 무슨 인상을 줄 수 있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이해돼요? 오케이. 주원이 끄덕끄덕 되네 이제. 다음 문장. 근데 if you cannot, 이번에도 또 cannot, 뭐 하지 못하면, 예측하지 못하면, 제가 몇 번에 대한 예시라고 했죠? 핵심 2번. 즉 앞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면을 얘기했고, 지금은 뭐 하지 못하면? 예측하지 못하면. 그래. Opportunity that will present themselves to favorably demonstrate your brand's capability. 직역해 볼게. 능력을 통해서 당신의 브랜드를 우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present, 보여줄 기회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돼요? 그러면 You may not be prepared when they occur. 그럼 기회가 발생했을 때 뭐 되지 못할 거다? 준비되지 못할 거다. 그럼 이것도 바꿔봐. If you cannot, not 세모.
두 번째 줄에 you may not 뭐에다 세모? not에다 세모. 두 개 빼면 네가 뭐 해야? 예측. 뭐를 예측해야? 기회가 올 것을 예측해야 뭐 할 수 있다? 준비를 할 수 있다. 라스트 문장. So 그러므로 결론. 브랜딩을 준비하는 방법 얘기합니다. As you begin to think about what you want to be known for. for의 의미가 뭐였죠? 브랜딩의 목적이라 그랬어. 즉, 너는 무슨 용도를 위한 사람인가를 홍보하라는 의미로 전치사 못 써야 돼? for를 쓰는 거야. 그럼 너의 브랜딩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begin to be more aware, 더 알려고 해. What you want people to say about you. 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길 원하는지를 생각해. 그래서 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나갔어. 와, 저 여자 목소리는 겁나 큰데 머릿속에 딱딱 잘 박힌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느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걸 생각해. When you are not in the room. 그래서 네가 뭐에 없을 때? 방에 없을 때. As an effective way to guard your personal brand.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방을 나갔을 때 남들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문장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오케이. 1, 2, 3, 4, 5, 6, 7 숫자 적습니다. 좋아요. 계속 시계 보지 마시고 14강까지는 텁시다. 지금 시간이 중요합니까? 그쵸? 들어가요? 자, 14강에 2번 넘어갈 거고요. 2번 넘어갈 거고요. 예, 좋습니다. 자, 주제 한번 부르고 갑니다. 둘, 셋. 그래서 하는 증인한 감지 능력. 얘들아, 여기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들아,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했던 게 기억나. 사진을 앞뒤로 겹쳐서 막 말을 한다. 근데 이거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지? 영사기. 그 옛날에 영화관 가면 탁탁탁탁탁탁 했던 거 있죠? 책에다가 끝에다가 변두리에 모션 그려놓고 탁탁탁탁 하던 거 있죠? 그렇게 이해하자고 했었고. 첫 문장부터 읽어보자. The ability to detect visual movement. 무슨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 시각적 움직임. 여기 조금 있었는데 살짝 옮겨졌네? 요런 것들이어서요. 자, 이런 시각적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이 played an interesting role. 어떤 역할을 하더라? 흥미로운 역할을 하더라. 뭐의 역사에서? 천문학의 역사에서. 그럼 쌤,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어느 학문에선? 천문학에선 무슨 능력이 중요하다? 시각적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1930년, 그럼 뭐 시작? 예시 시작. 자, 1930년에 클라이드라는 사람이 was searching the sky.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for 무엇을 위해서요? 넵튠이 뜻이 뭐였지? 네프튠? 해왕성. 해왕성을 beyond 뭐하는? 넘어서는 possible, 가능한 undiscovered, 못 되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planet, 뭘 보려고? 행성을 보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확인된 행성은 어디까지였겠네요? 해왕성까지였겠습니다. 추론되시죠? 아, 유찬이 잘 듣는다. 다음 문장. 그는요, photographed each region of the sky twice, several days apart. 사진 촬영 어떻게 했어요? 1번, 매일 진행했다. OX. X, several days apart. 며칠 간격을 두고 하루에 한 번 진행했다. OX. X, 며칠 간격을 두고 몇 번씩? 두 번씩 진행을 했다. 다음 문장. Stars, 별. 즉, 별은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항성이었거든. 항성은 essentially, 필연적으로 remain unmoving in photo. 사진에서 뭐 하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되고. While a planet. planet은 뭐였지? 행성. 얘는 뭘 찾으려고 했지? 행성. 그럼 고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 미세하게 뭐하는 애를 찾아야 돼? 움직이는 애를 찾았어야 했던 거야. While a planet, 행성은 moves, 움직였을 것이다. 자, 이 문장 왼쪽에다 적어요. 항성과 행성의 차이라고만 메모하겠습니다. 이 문장 왼쪽에다가 항성과 행성의 차이요. 항성은 뭐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행성은 뭐한다? 움직일 것이다. 동현아, 대답하면서 들어. 다음 문장.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명확한 차이가 있지. 항성은 움직이지 않고 행성은 움직여. 차이가 명확하잖아.
그럼 찾기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쉬울 것 같지? 근데 다음 문장에 연결사 못 썼어. However, 하지만 그럼 이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다 이런 뉘앙스야. 그래서 however, 하지만 How would he find a small dot that moved? 움직이고 있는 그 작은 점을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뉘앙스 이해되죠? Among all the countless unmoving dots, 움직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dot들 중에서, 그럼 움직이지 않는 dot는 뭔데요? 항성이었죠. 그는 put each pair of photo, 모든 사진들을 on a machine, 기계에 뒀습니다. 이 기계가 뭡니까?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말하자. 탁탁탁탁탁탁. 다음 문장. When it came to one pair of photo, 그가 한 쌍의 사진에 도달했을 때 그는 immediately, 어떻게? 즉시. 그러니까 즉시는 나중에 고민해 보니까 알게 된 거야. 보자마자 안 거야. 보자마자 안 거야. 보자마자 noticed, 알아차렸습니다. 하나의 점이 moving, 뭐하고 있다는 걸?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마지막 문장. 그는 그 너트를 플루토라고 식별했습니다. 플루토는 무슨? 명왕성. 자, 그럼 아까 네프튠은 뭐였지? 해왕성. 해왕성 다음에 뭐가 있었구나? 명왕성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astronomers now, 언제의 천문학자들이, 현재의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리스트를 만듭니다. 외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아 이제는. 라스트. 할만하지? 할만하지? 오케이. 됐어? 자, 또 가보자. 마지막 거. 14강 3번이고요. 황지우가 시계 한 번 더 보면 16강까지 복습하고 갈게요. 어때, 황지우? 아, 그래. 알겠어요. 자, 이제 눈은 괜찮아요? 알겠어. 전진우 괜찮나? 네, 알겠습니다. 자, 14강 3번의 주제 불러요. 둘, 셋. 바로 갈게, 그냥. 자, people, 사람들은요, are cutting down forest much faster. 나무를 뭐하고 있죠? 베어버리고 있어요. then, 뭐보다 더 빨리 베고 있냐며? 야, good job. The rate at which forest can regrow. 숲이 재성장하는 속도보다 벌목하는 속도가 더 뭐예요? 빨라요. 자, 첫 문장 옆에다 적읍시다. 벌목. 벌목이란 단어 뭔지 알아? 네. 나무 베는 거죠? 자, 벌목의 속도가 있고 숲이 뭐하는 속도가 있는데 재성장하는 속도가 있는데 누가 더 빨라요? 벌목의 속도가 훨씬 faster, 더 빠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자, 그러면 이대로 남겨도 버리면 숲이 어떻게 되겠어?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 내려가 보겠습니다. 굿. 다음 문장. 우리는요, need to, 뭐뭐? 해야 한다. 그럼 무슨 성? 당위성. 그럼 뭐 나타낸다 그랬지? 주제. 자, 우리는요, dramatically, 아주 극단적으로 reduce our use of wood. 우리의 나무의 사용을 뭐 해야 됩니다? 줄여야 합니다. 칠판 보세요. 얘가 너무 뭐 하니까요? 빠르니까요. 이거 조금 줄여야 돼요. 급격하게 줄여야 돼요. 그래서 dramatically에 동그라미 한 번만 치고, dramatically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얘랑 반대된다라는 단어 하나만 써볼게. gradually라는 단어로 써볼게. 자, 얘들아, 요거 무슨 뜻이죠? 점진적으로. 두 개 같은 말이야, 반대말이야? 반대말이야. 지금 저게 너무 빠르니까 천천히 줄이면 안 돼. 급격하게 줄여야 될 거야. Not just because, but because. 형광펜 따라와지나요? 그럼 결국 not 이것 때문도 아니고 not 이것 때문만도 아니고 but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이 말이지. 그래서 숲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얘기한다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Not just because 뭐 때문만은 아니냐면 the supply 나무의 공급량이 뭐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고 감소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러면 나무의 공급량이 뭐하고 있는 건 맞아. 감소하고 있는 건 맞아. 그러니 지켜야 돼. 사용해야 돼. 지켜줘야 돼. 그건 맞다고. Not just because 또 뭐 때문만은 아니냐면 플로라 앤드 파우나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냐? 동식물군이라 그랬지. 숲 안에 거주하고 있는 동식물들의 전체 군들이 are vanishing 뭐 하고 있는 것도 맞아.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아.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forest perform an important function. 숲이 뭘 하고 있기 때문이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대로 한번 써볼까? Not just because에다가 이유 1번이라고 적어봐. 맨 첫 번째 not just because에다가 이유 1번, 두 번째 not just because 이유 2번, but because에다가 이유 3번. 근데 1, 2, 3 중에 필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몇 번이야? 3번에다가 별표. 자, 그럼 그 숲의 중요한 기능이 뭔지가 뒤에서부터 이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다음 문장 있습니다. forest, 숲은요, control global warming. 아, 숲의 기능 1번, 뭘 조절한다? 지구 온난화를 조절한다. by ing 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 함으로써. 함으로써 대기로부터의 탄소를 observing, 한 다음에 흡수한 다음에 reducing greenhouse 가스, 온실가스를 하니까요? 줄여주니까요. 숲의 기능 1번 메모합니다. 지구 온난화 억제. 자, 이런 게 옛날 동대부고식으로 나왔을 때는 숲의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구 온난화 억제. 숲의 기능 1번. 주원 이해되지? 다음 문장. also 나왔어. 그럼 숲의 기능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지? 지우 이거 안 썼네? 숲의 기능 2번. 숨 쉴 수 있는 뭘 제공한다? 산소를 제공한다. 이때 근데 숨 쉬는 건 나무가 숨 쉬는 거야? 인간이야? 인간이 숨 쉴 산소 제공. 인간이, 주원아, 인간이 숨 쉴 산소 제공.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 한 번만 더 복습해봐. 뭘 조절하고?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두 번째가 뭐? 숨 쉴 산소 제공이야. 그치? 다음 문장 봐봐. 넘어와.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장 읽어볼게. There are, 근데 거기에 too many trivial and short-sighted use of 우리안. 해석하면 어떻게 해? 너무 많은 trivial, 뭐하고? 사소하고 short-sighted, 뭐한? 근시안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럼 이건 important function이에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 자, 난 그냥 여기다 적을게. 지금 읽은 문장 위에다가 괄호 열고 숲에 더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라는 뉘앙스가 깔려있는 문장이야. 이거 주원아. 숲에 더 중요한 기능이 이렇게 1번, 2번이나 있거든. 이런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돼? 불구하고 이제 동글, trivial 동글, short-sighted 동글. 잘 쓰고 있어? 못 쓰고 있어? 못 쓰고 있어 라고 비판하는 거야.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 when a hurricane은 내가 뭐라고 잡아줬어? 그럼 허리케인이 왔을 때 나무를 중요하게 쓰고 있었어? 사소하게 쓰고 있었어? 사소하게 쓰고 있었어. 읽어보자. 허리케인이 왔을 때, 어드밴스 진행되고 있을 때 people, 사람들은요 board up, 이게 뜻이 뭐였어? 판자로 덮다 라는 뜻이었지. 자신들의 창을 합판으로 덮었어요. 플라이우드 뜻이 뭐였어요? 합판으로 덮었어요. After the storm has passed, 그 storm이 passed하고 나면 그들은 플라이우드를 그냥 뭐 해버립니다? 버립니다. 버리다라는 단어 뭐였죠? discard, 버려버려요. 한 번 쓰고 버려요. 중대한 용도예요? 사소한 용도예요? 장기적 용도예요? 근시안적 용도예요? 근시안적 용도예요. 마지막 문장. It is ironic to think that. 대절이야라고 생각하니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그럼 이 아이러니라는 말 안에는 니네가 저렇게 쓰는 거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반박의 논조죠. 대절이야를 읽어봅시다. For purposes such as this. 이런 것과 같은 용도로서 나무가, 자 그럼 이때 these가 받는 건 뭐였냐? Purpose such as this. these는 뭐였어? 사소하고 근시안적인 용도였어. 적어놔야 돼. 황지우 필기 안 했다. these 위에다가 사소하고 근시안적인 용도. these가. 이런 목적으로 forests are cut down. 나무가 뭐하고 있거든? 벌목되고 있거든. 근데 그 숲은 대절 이하가 뭘 꾸며준다 그랬지?
포레스트를 선행사라고 한다 그랬어. 그 숲은 otherwise 뭐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럼 이 그렇지 않으면 안에 담긴 의미가 뭐였어? 그렇지. 뭐를 위해서? 사소하거나 근시안적 용도를 위해서 잘려지지 않았더라면 would aid in controlling such storm. 오히려 그런 폭풍우를 뭐 해줬을 것인데? 억제, 막아줬을 것인데 그걸 쓰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쓰고 있다. 그렇다면 controlling such storm이라고 하는 게 중대하며 뭐한? 장기적인 숲의 목적일 텐데 오히려 그걸 보지 못하고 뭐하게 쓴다? 사소하고 근시안적으로 쓴다. 그죠? 자, 문장 개수 몇 개요? 8개요. 8개 씁니다. 밑에 여배이다. 1, 2, 3, 4, 5, 6, 7, 8.